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많은 분들이 채널 앞에 모여주셨네요. 아이디 그까짓 거머님 반갑습니다. 아이디 자소서가 나를 두 번 죽인다님,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 계획서 내가 왜 거기서 나왔님, 그리고 올해는 꼭 취직할 거지님, 나 계약직이라도 좋아요 님, 예, 너무너무 모두 다 반갑습니다. 니마와라 체험연구소에서는 공무원, 공공기관 입사 지원을 위한 나라 일터의 채용 공고를 분석하여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강의를 포기하지 않고 쭉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이 강의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강의를 시청하기 전에 조금씩만, 아주 조금씩만 좋아요, 구독, 응원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통일부 통일교육원 공무직 근로자 사무보조원 채용공고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강의 중 일부 순서입니다. 혹시라도 바쁘셔서 강의 영상을 띄엄띄엄 보시거나 아니면 빨리 감기로 점프 하신다면 첫사랑과 헤어진 이후에 최대 후회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나는 못소린데요 하시는 분은 네, 이해합니다.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해 우선 모집 공고를 분석하고 그것을 토대로 자기소개서 작성에 적용하는 방법과 예시가 순차적으로 있기 때문에 완강하시는 것이 합격을 위한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지금 강의하는 저희 소개는 우측 상단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의를 진행하는 사람의 프로필은 중요하겠죠? 우선 모집 분야를 살펴보면 채용 분야, 근무 지역, 채용 인원, 주요 담당 업무가 나와 있습니다. 늘 강조드리는 거지만 모집 공고를 전문가스럽게 꼼꼼히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분석이 안 될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의뢰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겠죠. 제대로 된 전문가에게 말입니다. 자, 주요 담당 업무란 입사 후에 담당하게 될 업무를 말하는데요. 그것이 여기 보면 키워드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입사 전 컨설팅 전문 용어로 주요 업무라고 하는데요. 주요 업무를 분석할 때는 본인의 주요 업무와 비교했을 때 대치 및 치환될 만한 것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담당 업무인 찾아가는 학교 통일, 교육 운영 지원에서 학교와 통일이라는 것이 대치 및 치환될 만한 키워드입니다. 학교 대신에 다른 기관이나 심지어는 협력업체 이런 것들을 치환시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는 통일 대신에 안전 서비스 등의 교육 이런 것들로 치환시켜 볼 수 있기 때문에 혹은 대치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사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유리합니다. 이런 것은 아주 중요한 요소이지만 대부분 지원자들이 간과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전문 용어로 직무 분석, 간단 직무 분석이라고 하죠. 직무 분석해서 경력 분석 기술을 작성하는 것이 자소서 작성의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이것이 1차 관문인 서류 전형에서 자소서 적부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의 후반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통일원의 경우에는 친절하게 찾아가는 학교 통일 경위 무엇인지 기술해 놓았습니다. 꼭 면밀히 확인 분석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지원 자격을 살펴볼까요? 공통 요건은 일반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우대 요건입니다. 그게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해 놓아 있습니다. 첫째는 경력, 둘째는 자격증, 마지막으로 우리가 늘 고통을 받고 있는 스펙에 대한 정보입니다. 여기서는 정보와 관련 자격증 소지자라고 나와 있네요. 이 정보와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 한마디 덧붙이자면 어떤 분야, 즉 분야에 상관없이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된 능력이 문서 작성 능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비해 두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 다 있는 자격증 없다면 합격은 요원하겠죠. 자, 선발 방법은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이 있습니다. 필기시험은 다행히도 없습니다. 서류 전형의 제출한 지원 서류와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직무 관련 경력 등 우대 요건 및 자기소개서 지원 동기를 쭉 작성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우선 지원서 및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 기준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증빙 자료 제출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직무 관련 경력 등 우대 요건에 보면 아까 직무 관련 경력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고 자기소개서에 있는 자기소개 및 지원 동기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겠다라고 명시되어 있죠. 그래서 앞서 모집 공고 분석에서 주요 업무 분석 방법이 왜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직무를 정확히 알아야, 그리고 그 직무에서 나는 어떤 유사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특히 우대 조건 중에서는 경력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유사 경력자가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소개에서 잘 녹여내라고 그 뒤에 보면 자기소개 지원 동기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 작성하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면접시험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하겠다고 했으니 본인의 강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갖추기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사례로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에는 접수 방법 및 마감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월 3일까지 마감이며 접수 방식은 이메일로 서류를 제출하라고 나와 있고요. 예. 파일은 스캔해서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접수하는 메일 주소 정확히 나와 있고요. 이런 메일 주소 눈여겨 잘 봐야 됩니다. 예. 이메일 주소 하나 틀려가지고 자기는 보내준 줄 알았는데 접수가 안 된 경우도 항상 있습니다. 그럼 모집 공고를 분석하고 면접관의 의도도 파악했고 그것을 나의 경력과 역량에 부합시켜야 하는 전략도 세웠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모집 공고에 나와 있는 주요 업무를 나에게 맞도록
우선순위로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직무 분석이라고 합니다. 직무 분석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자기소개서 작성 순서는 경력 분석 기술서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한 양식들을 먼저 작성하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응시원서에 작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위의 단계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경력 분석 기술서가 필요한지를 설명드리면 보통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등의 입사 지원 서류를 작성하실 때 사전에 자신의 경력에 대한 정리 없이 바로 작성하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생각이 정리가 잘 되지 않고 작성하면서 생각하려고 하니 작성하기가 힘들거나 엉뚱하게 작성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 분야에 10년 넘게 근무한 분들에게 본인의 장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등등등 이런 하나만한 얘기로 대답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것은 그분의 역량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입사지원 서류 적기 전에 사전 준비 작업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운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운동을 할 때도 사전 준비 운동이라는 걸 하시죠. 워밍업이라 그러는데 여기 입사 지원 서류를 적을 때도 반드시 워밍업이 필요하고 그 워밍업에 해당되는 것이 이 경력 분석 기술서 작성입니다. 그럼 경력 분석 기술서의 용도를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경력을 모집 공고에 맞춤형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용도입니다. 두 번째는 모집 공고를 통한 나의 직무수행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셋째, 모집 공고의 주요 업무와 나의 상세 업무, 내 경력의 주요 업무 밑에 있는 상세 업무와 매칭시킵니다. 직무 분석과 경력 분석 기술서 작성이 왜 중요한지는 우측 상단의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3탄의 일부를 꼭 시청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성공 사례 적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활용법과 함께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경력 분석 기술서의 용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성공 사례도 경력 분석 기술서에 적어야 되고 그것을 적기 위해서 경력 분석 기술서가 필요하다. 이 정도만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성공 사례가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나의 강점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공 사례를 정리하다 보면 자연히 이 주요 업무 밑에 속한 상세 업무에서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정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공 사례란 것은 그 사례의 주제는 주요 업무가 아니고 주요 업무 밑에 있는 상세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상세 업무를 통한 성공 사례고 그 성공 사례를 통해서 내가 얻은 강점이 무엇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원자의 업무상 강점에 대해서 구체적이면서도 분별력 있게 기술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강점에 대한 근거 제시가 됩니다. 내가 이런 강점이 있다라고 말만 해놓으면 진정성이 떨어집니다. 또는 그것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반드시 제시해야 하는데요. 면접 때 면접관이 확인할 수도 있겠죠. 당신 강점이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활용 사례를 이야기해 보세요. 심지어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럴 때 바로 이 성공 사례를 대답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심사 기준인 NCS 기반에 부합됩니다. NCS 기반의 채용이란 한마디로 사례적기입니다. 경험 사례적기. 성공 사례 적는 법과 예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성공 사례 적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공 사례를 적기 위해서는 그냥 막 적는 것이 아니라 틀이 필요한데요. 그 틀을 저는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니마무라 지원연구소에서 컨설팅을 의뢰하시면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주제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활용법도 설명드리고요. 여기서는 성공 사례 적는 프로그램 중 가장 간단한 것, 흔히 말하는 스타 원칙에 입각하여 만들어 놨습니다. 스타 원칙이라 하면 상황, 과제, 행동, 결과 이런 논리적 구조로서 사례를 적는 것을 말합니다. 지원 직무 및 작성 분량에 따라 더 구체적이고 다양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성공 사례 작성을 위한 프로그램은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고 지원자가 작성해야 할 부분은 땡땡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땡땡 부분만 지원자가 작성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면접관에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어필되기 위해서 틀을 잡아 놓은 것이니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최초 작성 시에는 오른쪽에는 이 프로그램의 활용법입니다. 이 프로그램 활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우측 상단의 직무수행계획서 컨설팅 3탄의 2부를 꼭 시청 바랍니다. 니마무라 지원연구소에서는 맞춤형 컨설팅으로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통일부 통일교육원 공무직 사무보조원 자기소개서 강의 2부도 기대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